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외의 조사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중세시대에서 뭐뭐 두고나 뭐뭐라와 라고 하면 현대국어로 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광명이 해달 두고 더하니 하면 광명이 해달보다 더하니. 탐욕엔 불이 이 불나와 더으니라. 라와는 보다로 해석합니다. 탐욕에 해서 요거 나오면 의로 해석하면 됩니다. 탐욕의 의 불이. 자, 얘는 불이겠죠? 그리고 원순모음화 되기 전이니까 불 형태고 원순모음화 되면 불이라고 되겠지. 탐욕의 의 불이 이 불보다 더으니라 더하니라 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뭐뭐란 뭐뭐아 나와 있는데 뭐뭐란 이라고 하는 애는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신하란 신하는 충정을 권하시고 자식을한 자식은 효도를 권하시고 나라. 자, 요거는 이따 배울 겁니다. 을한 붙은 거야. 나라는 태평을 권하시고 해서 란 나오면 은는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치음 붙은 아 나오면 강조의 의미다. 일곱산 밖이야. 일곱산 밖에야 함수 바다가 있거든. 자, 얘는 사실상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셔도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두고랑 라와. 얘네가 자주 나와. 알겠지? 그리고 요 라는 소학언해라고 하는 문헌을 배우게 되면 쓰셔야 됩니다. 소학언해. 자, 지금까지 조사애들 쭉 정리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사들 이외의 나머지 애들은 그 문헌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문헌에 나오는 애들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다. 그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애들만 보면 돼.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히읗 종성체언, 기역 고경체언,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이 리을 이응으로 교체됐다라고 해서 딱히 뭐 이 부분이 엄청 문법적으로 공통적으로 뭐가 묶여요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해석하시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들이야. 자, 이 히읗 보유체언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본인이 학교에서 나가는 문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히읗 종성체언의 예시는 그거에 맞춰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히읗 종성체언이 뭐냐면 명사인데 히읗으로 끝나는 애들이거든. 근데 얘 문제가 뭐냐? 현대국어에는 저 히읗이 없어요. 히읗 종성체언은 현대국어에 와선 히읗이 다 떨어진 애들이야. 어떤 애들이 있냐? 여기 예시 애들이 있어요.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돌, 칼, 고, 나라, 내, 땅, 뇌, 하늘, 암, 수. 자, 얘네들은 현대국어에서 히읗이 다 없어진 애들입니다. 근데 이 중세국어의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 애가 왜 알아둬야 되냐면 이 종성에 있는 히읗이 그냥 평소에도 나타나 있는 애가 아닙니다. 평소엔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뒤에
모음이 오면 그때 튀어나와. 예를 들어서 나라라고 하는 애가 히읗 종성 체언인데 뒤에 나라는 해서 자음이 오잖아? 그럼 히읗 안 튀어나와요. 근데 나라하고 뒤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게 되면 그 초성 자리에 히읗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체언입니다. 그래서 얘가 히읗 종성 체언인지 어떻게 하냐? 모음이 있을 때만 알 수 있어. 자, 보시면 나라라고 하는 애는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평소에는 히읗이 안 나타나다가 이렇게 뒤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 모음이 왔죠? 그럼 그때 히읗이 튀어나와서 저 초성 자리를 히읗으로 메꿔버려요. 근데 평소에는 나란 말씀이라고 하면 나라의 말씀이거든. 자, 나라 무정명사고 관형격 조사 시옷 온 거야. 근데 이 시옷은 자음이잖아. 그러니까 자음 앞에는 히읗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모음이 붙으면 튀어나와요. 자, 그리고 이 히읗 종성 체언에 히읗이 튀어나올 때가 하나 더 있어. 모음 올 때 말고. 자, 여러분들 거센소리 대기라고 의문 변동에서 배웠었죠. 히읗이 기역이랑 붙으면 키읔이 되고 디귿이랑 붙으면 티귿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돌이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 여기 돌 다음에 과가 붙은 거야. 근데 얘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서 얘에 있는 히읗이 뒤에 있는 기역과 거센 소리가 돼서 키읔으로 결합돼 버려.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은 뒤에 기역이나 디귿이 오면 키읔이나 티귿의 형태로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냐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나오는 문헌에 히읗 종성 체언이 얘야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란 말씀이 둔기게다라 이러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얘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지. 그럼 이 부분에 놓고 이걸 갖다 이거 히읗 종성 체언이냐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에 체언의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체언의 교체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 되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이것만 나옵니다.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기역만. 나머지 뒤에 건 안 볼 거야. 자, 얘를 기역 고경 체언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체언은 용언처럼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하니 안 하니? 활용 안 한다. 먹다 먹고 먹으니 착하다 착하고 착하니 이런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하잖아. 뒤에 어미가 바뀌잖아. 근데 연필은 어딜 가도 연필이야. 책상은 어딜 가도 책상이지. 안 바뀌는 게 체언인데 중세시대에는 바뀌는 체언이 있었다고요. 고경,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언인데 용언처럼 형태가 변화하는 체언이 있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나, 모, 구, 무, 불, 무 나와 있고 여, 느 나와 있어. 쟤네들이 대표적인 기역 고경 체언의 예시입니다. 얘네도 다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헌에 나모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기역 고경 체언은 활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자, 나모라고 하는 애도 원래는 그냥 맨날 나모라고 쓰면 돼요. 자, 근데 뒤에 모음이 오면 얘도 모음이야, 모음. 자, 모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 있는 모음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역이 튀어나와요. 알겠어? 기역 고경 체언이 모음이라고 하는 애랑 만나면 앞에 있던 모음이 없어지고 기역이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원래는 나모인데 여기에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어.
이 은 여기 지금 모음이야. 빈자리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없어져. 그리고 거기 뭐가 튀어나온다? 기역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그래서 쟤를 해석할 때는 나무는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읽을 땐 남근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역 고경체어는 모음이 뒤에 이렇게 붙으면 앞말에 있었던 모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역이 팍 하고 튀어나온다. 대표적인 예시가 나무, 구멍, 구무, 그 다음에 풀무, 불무, 여느 때와 같이 할 때 여느. 그런 애들이 있다. 밑에 애들은 안 봐도 됩니다. 얘는 안 볼 거예요. 뒤로 쭉 넘기십시오. 자, 여기 의존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등장하면 현대국어로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것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같은 달이라고 되어 있죠? 들. 자, 끊어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뭘로 해석한다? 것.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자. 자, 여기에 대명사 나와 있는데 요것만 알아두세요. 저라고 하는 대명사가 현대국어에서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죠. 현대국어에선 나 대신에 나를 낮추는 표현으로 저를 쓰는데 중세시대의 저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들이란 뜻이에요. 그들.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했을 때, 자, 여기에 저 하고 이 붙었지? 자, 이때 이는 가일까 의일까? 저의 뜻을 저가 뜻을 저의 뜻이겠죠? 얘는 관형격 조사야. 그러면 이때 저는 내가 아니고 그들. 알겠지?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용언 요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뒤에 디귿은 알아두세요. 아까 설명한 겁니다. 잠깐. 우리 용언의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죠? 예시 다르다. 그래서 용언에서 원래 어미 부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고 여기가 으로 끝나면 으탈락이 일어나는 게 규칙인데, 르로 어간이 끝나고 뒤에 모음이 붙을 때 이 르가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이 르 불규칙이라 그랬지. 근데 중세시대는 얘가 리을이 아니고 리을 이응으로 교체됐다.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이 애는 비교조사격 부사인 과와 와로 해석합니다. 중국과 다라 이랬지. 자, 지금 다라는 다르다에 아가 붙으면서 이 르가 리을 이응으로 바뀌어서 앞에 리을 뒤에 이응이 갖다 붙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르 불규칙의 형태가 리을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르가 리을로 교체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리을 이응이 16세기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리을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5세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16이 아니라 15세기 16세기에는 리을이 나타났다가
근대에 가면 리을, 니은이 나타났다가 현대로 오면 다시 리을, 리을로 바뀌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나오는 문헌해 등장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순경은 비읍 아까 배웠지?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나오면 반모음 오우로 바뀌거나 모음 오우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반치음도 사라지거나 시옷 지읒으로 바뀌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왜 갑자기 다시 나오냐면 현대 국어에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불규칙 현상이 있어. 현대 국어에서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는 애는 중세 시대에 비읍이 아니라 순경은 비읍 글자였다. 라고 하는 설명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마찬가지. 현대 국어 용언의 불규칙 현상 중에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 불규칙은 특정 조건이 성립됐을 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단어에는 얘만 바뀌는 거야. 도대체 왜 이 단어만 불규칙적 현상이 일어나냐. 중세시대 쟨 시옷이 아니라 반치음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쟨 중세시대 비읍이 아니라 순경은 비읍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저 단어의 순경은 비읍자 때문에 비읍 불규칙이 나타나는 거고 저 단어가 옛날에는 반치음이었기 때문에 시옷 불규칙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같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반치음이 나오면 없어지거나 시옷 지읒으로 바뀐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뭐 품사 통용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요. 자, 22쪽 잠깐 보시면 요것만 체크하세요. 중세시대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음과 옴이 쓰인다. 자, 이런 형태가 붙었다. 명사 파생 전미사야. 접사란 소리야. 접사는 단어를 파생해 줄 수 있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지. 자, 현대 국어에서 너네 맨날 어려워하는 게 전미사냐 어미냐 헷갈려 하죠. 중세 시대는 그런 거 없으셔도 돼요. 형태가 달라요.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세국어는 다 끊어 써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단어일까? 음이 붙었으니까 동사 형용사에 어미 활용한 건 아니고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온 단어냐? 열다에서 온 겁니다. 열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는 피동의 형태로 열리다가 더 익숙해요. 자, 그러면 열리는 애. 그걸 명사로 다시 만들어준 거야. 그럼 얘 단어 의미가 뭐냐? 열매란 뜻입니다. 열매. 이때는 열다, 열리다 라고 하는 동사에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명사라고 품사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름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었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붙었으면 현대 국어는 여름 해가지고 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그대로. 그런데 명사 형태로 활용하네. 알겠지?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전성어미 형태 달라요. 저거 외워주시고요. 자,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는 현대국어 2랑 같은 애들이에요. 길이, 높이. 이때 이가 중세시대에는 모음조와 맞춰줘서 의로 쓰입니다.
선생님 저 관형격조사랑 부사격조사랑 헷갈리게 생겼는데요. 헷갈릴 필요 없으세요. 자, 이렇게 끊어 적어 봤을 때 길, 명사, 의, 조사라고 하면 길의 꽃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근데 얘는 그냥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파생 전미사야, 전미사.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명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길, 위, 의 이런 식으로 이거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형용사 파생 전미사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합성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했는데 저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온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관형격 조사라 그랬죠? 무정명사 뒤에 시온 나오면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무정명사 뒤에 시온 나오면 관형격 조사 의로 해석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콧물은 코의 물이란 뜻이야. 눈자위, 눈의 자위란 뜻이야. 알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4쪽은 외워야 돼요. 건말은, 건만은, 학원만은, 리을세, 뭐뭐무로. 자, 리을세 별표. 자, 지금 보는 애들은 연결어미 애들입니다. 관대, 뭐뭐하기에, 뭐뭐간대, 뭐뭐기에. 오대, 우대는 되로 해석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물 깊고 배 없건말은, 자, 없건말은 뭐? 배 없건만은, 물이 깊고 배가 없건만은 이렇게.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멜세, 멜세, 리을세 붙은 거야. 그러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매무로, 매다는 흔들리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대, 지으시기에, 지으시기에, 무르샤되, 무르시되. 요거는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명사형 전서어미 체크. 뭐랑 비교해서 알아두라고? 명사 파생전미사랑 비교해서 알아두라고. 명사 파생전미사는 아래아와 을을 씁니다. 어미는 오, 우를 써요. 명사형 전성 어미 기 보세요. 명사 파생 전미사 기는 어떻게 생겼어? 의. 그래서 얘들아, 길의 해서 길이가 되면 얘는 길다라는 형용사의 어미 활용한 애가 아니고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명사인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는 품사 찾기 되게 쉬워. 기가 붙었다. 이건 접사잖아. 그럼 얘는 동사나 형용사야. 의가 붙었다. 이건 명사 파생 전미사잖아. 그럼 쟤는 명사야. 와, 음이 붙었네. 동사 형용사에 어미 붙은 거야. 음이 붙었네. 자, 얘는 명사야. 알겠지? 어미 접사 형태 다른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현대국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뒤에 보자. 마지막 페이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밑에 쓰십시오. 현대국어에는 시가 쓰여요. 가시다 하면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시다.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의미가 되죠. 주어를 높여주죠. 중세국어에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는데, 자, 하나 더 알아두십시오. 선어말 어미에는 시 말고 샤도 있습니다. 샤. 자, 선어말 어미 시는 이 뒤에 자음이 와요.
선어말어미 샤는 이 뒤에 모음이 와요. 자, 중요한 거, 샤 뒤에 모음으로 오는 어미는 생략됩니다. 용비어 첨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육룡이 나르샤. 자, 이 샤는 선어말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면 앞에 어간이 있고 뒤에 어말어미 나와야 돼. 근데 선생님 샤는 뒤에 어말어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말어미 아니야? 아니야! 뒤에 어말어미는 모음이라 생략당한 거야. 현대국어로 바꿔주면 현대국어는 샤가 없죠. 다 시로 통일. 그리고 뒤에 뭐 붙여주면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종결어미. 나르시어. 6명의 용이 나르시어.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모음이 오면 시 대신에 샤를 써주고 모음은 쓰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애가 있어. 우리 지금 현대에는 쓰지 않아요. 현대는 객체를 높여줄 때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나 특수 어휘들만 사용합니다. 근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처럼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도 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앞말에, 자, 요건 앞말이야, 앞말. 그러니까 선어말어미니까 어간이겠죠? 어간의 끝소리가, 자, 두 번째 거, 지읒, 치읒, 디귿, 티귿. 지금 티귿이 빠졌는데, 치조음이나 구개음이면 지읒이 옵니다. 지읒. 우리 구개음 하잖아. 디귿, 티귿이 이야, 여, 요, 요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잖아. 그 디귿과 치읒, 티귿과 치읒, 아니 디귿과 지읒, 티귿과 치읒 얘네가 오면 구개음이 와요. 지읒. 그리고 앞말에 울림소리가 오면, 자, 울림소리는 모음이랑 노란 양말이지. 근데 이응은 우리 받침에 못 오니까. 자, 얘네들이 오면 반치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걔네 말고 나머지 애들이 오면 시옷이 와요. 자, 그리고 이 위에는 뒷말이야, 뒷말. 뒤에 오는 말, 종결어미. 연결어미 뭐 해가지고 종결어미라고 하지 말자. 어말어미라고 합시다. 어말어미. 자, 어말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오면 비읍이 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순경음 비읍이 옵니다. 자, 예시 하나만 볼게요. 자, 앞에 시옷 왔지? 얘는 치조음, 구개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고 노란 양말 울림소리도 아니지. 그럼 뭐 온다? 시옷 온다. 그리고 뒤에 기역 왔지. 자음 왔지. 그럼 순경은 비읍 올까 비읍 올까? 비읍 온다. 이렇게 결정된 거야. 자, 얘는 앞에 모음 왔지. 모음 왔으니까 반치음 온다. 그리고 뒤에 자음 왔지. 그러니까 비읍 온다. 자, 여기 잘 봐. 얘 앞에 모음 왔죠. 반치음 왔어. 자, 그 다음에 5대가 왔어. 5대. 모음 왔죠. 그러니까 순경은 비읍이 온 건데 중세시에는 뭐 한다? 이어적기 한다. 그래서 얘가 초성 자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지금 여긴 안 나왔는데 얘들아 하나만 더 쓰세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 잇. 그리고 잇은 음운문.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도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 상대를 높여줄 때는 종결어미로만 높여주죠. 선어말어미가 없죠.
근데 저 시 들어가는 그 위치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썼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썼는데 다 상대 높임은 이걸 써. 이를 써. 그런데 의문문일 때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에 이렇게 시옷 붙어 있는 형태로 써줍니다. 자, 오늘 배운 건 다 외워 오셔야 되고 우리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할 때 이것만 해석해 보자라고 했던 거 그거 해석하고 이제 끝내볼게요. 앞으로 가보세요. 6페이지. 자, 이제 이걸 쭉 배웠잖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게 확장 버전을 할 거야. 자, 보세요. 불휘, 뿔후이 이 모음으로 끝났지. 그치? 이 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뒤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와도 생략돼. 그치? 그래서 얘는 뿌리가 앞에 이 모음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생략됐고요. 깊은 이어 적기니까 끊어 적어줍니다. 자, 얘 기역 고경체언인 나무에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고 모음이 왔기 때문에 앞에 오 떨어지고 기역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남근의 형태가 된 거예요. 현대어로 풀이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끊어 적어요. 바람에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에 붙은 거죠. 아니 멜세 리을세는 뭐뭐이므로 매다는 흔들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받침의 팔종성법이 아닌 지읒이 왔네. 이거 어디 실린 거? 용비어천가 실린 거구나. 교코해서 얘 구개음 안 일어나네야. 얘 단모음 안 일어나네야. 얘 제음소화 안 일어나네야. 그럼 좋고 이렇게 되죠. 여름은 열다에 붙은 형태. 음은 명사 파생전미사. 그래서 열리다, 열리는 것, 열매.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단어라 외워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